제가 발표할 내용은 행정수도 지휘 확보를 위한 계획 미래지방수도 세종의 방향입니다. 사실 세종시 쪽에서 이 주제와 관련돼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해달라고 하면 가장 사실 연구하는 입장이나 발표하는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세종시가 수도로서 교통시위에 관련돼서 현재 위협 관계를 받고 거기에 따른 도적 지위를 새롭게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의 교도학생이나 관련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대충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뭔가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발제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는 행식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말씀드릴까라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제 일본에서 별 관심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관련돼서 어떤 행식으로 조금 본격적으게 설명을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최대한 쉽게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만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이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중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세종시 도적 지위에 관련된 내용들, 세종시와 관련된 어떤 도적 지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세종시가 행정수도, 수도로서 도적 지위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면 수도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이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입법적인 대안들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대한 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핵심적인 내용들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혹은 국민투표를 통한 세종의 법적 지위 구상의 문제라는 본질적인 얘기 문제 이외에 조금 더 헌법이라고 하는 중장기적인 논의, 물론 당연히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나 실제로 현재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논의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하는 차원에서의 대안 3사와 같은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행정수도로서의 도적 지위를 가지게 될 때 세종시가 어떻게 미래전략적인 관점에서의 도시 변화라는 것들 입법적 차원의 어떤 논의들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종시 법적 지위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이제 법적인 구조 내에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기본도시로서의 지위가 있고, 그리고 특별자치시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세종시법, 행정도시법과 세종시법 자체에서 법적 지위를 규율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문제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분 주시면 행정도시 복합도시의 지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행정도시법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신행정수 요소 대책을 위한 영기공주지역 행정도시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행정도시 복합도시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법적 지위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세종특별자치 설치에 관한 특별법, 일반 세종특법이라는 칭의법의 제1조 목적 규정에 이 법은 행정도시 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립한다는 측면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행정도시 복합도시라는 점을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기능적인 측면, 의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라는 측면인데, 세종시가 행정적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복합도시로서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수도 내지 수도라는 개념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안적 용어로서의 법적 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로서의 지위는 세종시법 자체가 제정되면서 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목적들을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시정, 그리고 지역개발 및 국가구성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위를 보면 정부의 직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유관자치단체. 법률을 보면 정부의 직할이라고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단체도 최근에 이제 광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는 이제 특별시로서의 법적 지위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근데 이제 사실 특별자치도로서의 세종의 법적 지위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서울시는 말 그대로 특별합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가설적으로 특별하다고 인정했던 특별시로서의 법적 지위. 그건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능적, 재정적, 인적 자원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자치도와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 설치와 관련된 본인들만의 특별한 자치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세종시는 특별자치라는 운영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요소와 자치적 요소들이 법적 지위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들이 있는 행태이지만 법적 지위로서의 특별자치시의 지위들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법적 지위 세 번째 지위가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입니다. 아시다시피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목적 규정에 보시면 다들 잊어먹으실 수도 있는데 국가 전체 행정의 중추 기준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이 건설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신행정수도라는 개념들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제가 수도라는 개념들과 관련된 개념들을 행정수도라는 개념을 행정수도와 동일한 개념들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뒤에 이제 행정수도 개념과 수도 개념들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 측면에서 관련된 논의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문제판소에서 의견 판결을 받아서 실효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다만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2004년도의 판결 자체는 세종시가 건설되기 이전에 나왔던 판결입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서의 도시적 기능들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 자체가 부여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포럼이나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도란 무엇인가 하는 측면인데요. 사전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앙정부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나이적인 개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세종시에 나와 있는 정부, 이게 중앙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각국에 관련된 도시 요소들도 중앙정부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대전에 있는 청담리의 정부도 사실 중앙정부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가 있는 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수도라는 개념들은 이제 굉장히 나이적 형태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앙정부 플러스 국가의 핵심 기능이 소재하는 도시라는 측면입니다. 이 부분도 이 관련돼서 수도 개념 자체가 이제 어떤 지역적 개념들이 아니라 기능적 개념들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정의 기능들이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워싱턴이 행정중심 내지는 정부적 기능의 중심이죠. 뉴욕이나 LA 같은 경우가 경제적이나 지역적 중심도시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연방국가로서의 주수도라고 하는 개념들도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기능적인 측면들의 어떤 요소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국가행정사법이라고 해서 세계도시가 중앙정부 자체의 기능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구분되어 있는 세계도시가 같이 수도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개념들 자체가 기능적인 개념들로 해서 수도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제 그때 당시 언제가 판결이라고 하는 수단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수도 개념 자체를 규정을 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국회와 대통령이 있는 소재지가 이제 수도다라는 개념. 이건 이제 사실상 이제 기능적인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역적 개념들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형태의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적 개념적 요소들만을 이 수도의 개념들로 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명문의 규정을 수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서울이라고 하는 것들이 간섭적으로 수도이기 때문에 간섭헌법적 지위를 가지면 이 수도의 변경에 관련된 있는 사항들은 헌법 개정이나 헌법 개정이 준하는 국민투표로서의 조치들을 취하는 절차들을 거쳐야만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해서 법률을 통한 헌법 개정 자체, 법률을 통한 수도 개정에 관련된 있는 요소들이 위헌이다.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건 행정수도 관련된 입법적 논의들을 다시 한번 예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형태고 이걸 어떻게 입법적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시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건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비판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간섭헌법에 관련된 비판들뿐만 아니라 수도 규정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입법, 입법을 통한 법률 제정을 통한 수도의 변경이라는 요소들 자체가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형태의 학문적 이론적 논의와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많이 주장들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실제 관점에서 보면 이미 언제가 사법적 판단으로 이게 관련돼서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어서 실행 가능성 자체는 사실상 낮다라고 보여드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대안적인 관점들에 있어서의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대안을 검토해보는 그런 형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들을 하는 것도 결정 당시와 변화가 되게 많이 생겼다라는 측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시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세종시라고 하는 실질적 행정의 행정수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조직체가 있기 때문에 조직체의 법적 지위 자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예전에 없던 상태에서 논의되는 거랑은 다른 행정의 주도라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대통령직 이전에 관련된 내용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대통령직 이전한다라는 측면들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와 대통령이 있는 곳이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측면들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도 이제 간섭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이게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국민적 공간들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의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고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헌법 개정에 관련되어 있는 논의들을 할 때 본질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수도 개념을 다의적으로 조금 수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 개념과 행정수도 개념을 분리적으로 접근해 보는 방식들도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로서의 서울과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의 이 분리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싱턴이 중앙정부로서의 수도고 뉴욕이나 LA가 경제수도로서의 법적 지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행태의 행정수도로서의 자체를 조금 더 탄탄하게 교육한 방식들이 될 것 같다. 이런 측면들은 실제로 각각 다른 지역의 있는 지자체들과 연계 방안 이런 것을 고려할 때도 필요한 형태입니다. 그럼 이제 대안적인 방법에서 헌법 개정 방식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헌법의 수도 규정을 반영하면 원천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는 형태입니다.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문제고 이런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 자체를 원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당연히 헌법의 수도 규정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분들과 국민들이 동의하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라는 측면인데 직접 규정 방식과 위임 규정 방식들이 존재를 합니다. 직접 규정 방식은 헌법 개정 시 수도 규정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한다라는 형태에 대해서 어딘가에 조문화하는 방식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외국의 입법 내용을 보면 이제 스페인이나 이태리, 독일, 루마니아, 브라질 이런 등에서 다수에서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입법 내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법률에 위임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 법률을 정한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입법적인 요소들에 관련된 것들을 법률에서 규율하는 방식이고 그게 이제 재정입법에 관련된 것을 반환하는 방식들에 관련돼 있어 논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만약에 이후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논의들이 이제 총괄돼서 문책들이 있어서 보시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원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이긴 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 행정수도를 아예 헌법 개정시에 구분해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특별시로 하고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하는 형식으로 해서 아예 양쪽 구분해서 역할적인 논의들에 대한 논의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이원화 방식 자체도 수도 규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하고 다른 행정수도에 관련된 것들을 법률을 정한다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대안들은 맨 앞에 얘기했던 헌법의 명문적으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특별자치시로 한다라는 규정이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긴 합니다만 다양한 형태의 헌법 개정에 있어서의 국민적 논의가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간의 논의가 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의
수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들도 고려한다면 전략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대안들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방식들도 가능할 것 같다는 측면에서 대안 방식들도 안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디에다 돈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이제 영토 조항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 조항이 이제 3조 2항에 둬서 한반도 부속도시를 한다는 그 규정 위에 수도비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총각 규정, 지금은 이제 총각 9조까지 있는데 10조에 수도 규정에 관련된 있는 규정은 그런 방식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규정에서 지방자치 관련된 있는 규정에서 이제 117조 차관 같은 게 이제 수도 규정에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상징회장 같은 경우는 한 10장 정도 별도로 둬가지고 수도뿐만 아니라 국가, 기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도 같이 규정하는 그런 방식들이 논의가 있습니다. 규정 행식적으로 관련된 논의들은 개정 논의에서 충분한 논의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논의 자체를 진행하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가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해진 국민투표입니다.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정책적 방향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고 결정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가마수 투표에 의한 가마수 동의를 받는 행태로 문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헌법 개정보다는 절차적으로 간단하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시킬 수 있으면 조금 더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관련된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태고요. 그리고 헌법 개정이 준하는 행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사법기관도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반대하거나 위헌을 판단할 소지는 적은 행태의 방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직접 추진하기에 여러 가지 행태의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국론의 논의론 뭐 이런 쪽에 논란들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해결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측면들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안으로 법률 개정 방식인데요. 이 부분은 되게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이긴 합니다.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률적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의 다양성 개정들을 보완하자라는 차원에서 서울특별시를 수도로 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안에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 자체를 의원화해서 접근하게 되면 수도로서의 관습적인 법적 지위, 헌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수도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법률적으로 보강하는 행식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위헌된 논쟁을 벗어나면서 관련된 법적 지위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 특례법하고 동일하게 이제 관련된 있는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관련해서 이제 현재 세종시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위에 관련된 규정들을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부의 직할국인데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행정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하면서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형태의 방식들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지위에 따라서 국회 이전이나 대통령실 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논의의 법적 근거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종법을 개정하면서 추가 개정 사항으로 국회 문헌 설치 근거 마련이라든지 대통령 집무실 설정 근거들을 마련해서 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법적인 근거들을 즉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형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조례제정 방식에 관련된 건데 이게 가장 조금 수월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조금 지금 지방 의원분들도 와 계시니까 세종시 조례를 통해서 세종시가 자치적 자율적으로 세종시 내에만이라도 조례라는 게 미치는 범위 자체가 자치단체의 범위 내니까 세종시 안에서만이라도 우리 이제 저도 세종 주민이니까 우리끼리 이제 세종시는 행정 수도다라는 행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행태의 세종시 조례, 세종시 세종특별자치 행정수도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건 뭐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상징적인 의미의 조례라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다양한 세종시 내와 충청 지역 쪽에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활동들을 지원하거나 조직체를 운영하거나 할 때에 필요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산적인 지원, 조직적인 지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위원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주민들 공감 행사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에 관련된 다양한 행태들 그리고 이제 지자체 중심의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근거들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행태의 조례로서의 법적 지위들을 부여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보장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혹시 현재의 판례변 개혁 관련된 논의들을 할 때 이미 우리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조례를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10년 이상 운영해온 행태들이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과거에 현재가 올해들에 이제 판결했던 가수로서의 서울시라고 하는 측면들의 헌법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 관계 충돌 관계들을 이제 법적 지위를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좀 조례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의 건의 차원에서 제가 대안 자체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전략과 행정수도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행정수도라는 것들이 되면 관련 어떤 세종시 자체 내의 법적 지위나 어떤 활동들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확보될 것인가라는 측면인데요. 제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국제자유도시라는 것들의 법적 지위를 행사했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행태의 법적 지위.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는 23년도 시행, 22년도에 법이 만들어지면서는 단순하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이라고 하는 특별법 형태로 법이 만들어졌는데, 최근 23년도에 시행되기 전에 이미 이 강원특별자치도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24년도에 시행되는 법을 재정부에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강원도 자체를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세종시도 이제 세종시법 자체 내와 관련된 행태에서 이제 사실 세종시에서 이 발표 관련된 안을 가져왔을 때 행정수도적 뭐 이런 거 근데 적자도 빼고 행정수도 관련된 행태로 해서 직접적으로 지위 관련된 행태를 규율하는 것들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랑 적극적으로 조금 해결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세종특별자치 설비 및 행정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측면들을 명확하게 하고, 법률 개정도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조성 방식에 관련된 논의나 이런 것들을 법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의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고, 그리고 목적도 이제 규정을 할 때 이 법은 행정수도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목적 규정에 반영하는 그런 행태로 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미래제각도시로서의 세종시라고 하는 측면들을 이 국가기관 이전 규정도 이 규정에 명문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상 행복도시법 자체 내에 지방 이전에 관련된 그리고 세종시 실체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규정들이나 개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제는 세종시법에 이전 규정에 관련된 내용이나 지금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세종법에 직접적으로 담으면 좋겠다. 특히 제가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부분 이제 규정들 말씀하실 때 대통령실이나 국회 이제 내용 규정들을 명문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사법부에 관련된 얘기를 거의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대법원 연극재판소 이전도 규정화 명문화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특히 사실 저희 연구가 있는 건너편 쪽에 이제 법원 부지가 있는데, 그 법원에 어떤 법원이 들어올 건지에 대한 논의들을 하면서 지방법원 내지는 고등법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행정 수도로서의 세종시의 법적 지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행정법원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의 논의들 자체를 세종시법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잘 논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중앙정부가 소재를 하면 중앙정부가 협의해야 되는 외국의 각 대사관들이 세종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 논의와 관련돼서 그럼 대사관 부지내는 어떤 말을 할 건데 라는 측면에 관련돼서 사실 세종시 계획들 측면적으로 수정해야 될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조금 대사관 이전이나 그리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전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관련되어 있는 미래전략적인 차원에서 관련된 논의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측면에 건의 내지는 의견들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실 이 내용을 포함했던 것 중에 하나가 행정대학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현재 이 발표문 안에는 이제 내용을 적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이 공무원들을 이제 양성하기 위한 대학으로서의 행정대학. 그래서 세종자치시 뭐 행정대학 이런 형태의 대학들을 좀 만들어서 이제 공무원 양성을 위한 전문 대학 형식. 그러니까 프랑스의
행정대학과 같은 행태의 이 대학들을 세종시에 설치해서 정책 보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노량진을 세종시로 라는 측면의 어떤 행태의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할 때 사실 이제 이 대학을 새로 설립한다라는 측면들이 대학의 정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의 논의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세종시가 재원적인 측면들만 명확하면 교육부라든가 전국적으로 행정에서 이제 세종 자체 내에서 이게 실제로 국비로 전액 운영할 수 있는 대학 이런 행정들의 논의들을 조금 해서 전액 기술사 운영하면서 이게 공무원을 국가를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양성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외국 기업 위치나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지자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되게 어려운 논의여서 이런 논의들을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이제 되게 미시적입니다만 이게 특별자치시로서의 기능 보강 방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종시가 설치되면서 굉장히 특별한 자치시로서의 지위들을 부여받으면서 이게 특별자치시가 만들어졌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별하지도 자치적이지도 않다. 다른 지방자치와 비교해 봤을 때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특별한 어떤 재정 특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일부 이제 지원적인 측면에서 특례들이 지원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쪽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발되어 있는 개발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나 주민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의 이게 지자체들과 차별성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특례 중에 다양한 행태의 반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서의 도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태의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논의들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간단한 설명 좀 마치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